어제 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네. 중요한 말을 한번 했습니다. 직접 반박을 한 건데요. 네, 네. 어저께 이제 창원지검을 방문을 했습니다. 취재진들이 당연히 많이 물어봤겠죠. 이화영 씨 술판 회유 사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얘기가 네. 많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원석 총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라고 했냐면은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이화영 지사를 말하겠죠.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6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당에서 그러한 진술만 믿고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와 그 변호인이라고 하는 김광민 변호사가 검찰과 그다음에 법원이라는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거를 자기들은 법원이나 검찰은 다 간파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공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그걸 믿고서 끌려다니고 있다. 그 밑에 이제 또 적시한 부분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화영의 이제 혐의를 얘기해 준 거죠. 이화영 부지사는 2억 5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고 3억 3천만 원이 넘는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그리고 우리 돈으로 100억 원, 800만 달러죠. 100억 원 넘는 돈을 북한에 불법적으로 송금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중대한 부패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법원이 3차례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그래서 1년 반째 있죠. 발부했고 이러한 중대한 부패 범죄에 법에 정한 형만 무기징역 그리고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 되는 중대한 부패 범죄자입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 대목이 진짜 의미 있는데요. 네. 1년 7개월 동안 지금 재판을 받았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것을 갑자기 재판이 종결되는 지난 4월 4일 검찰 수사 도중 술을 마셨어요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중대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이러한 일은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원석 총장의 이 발언이 사실은 좀 때가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월요일 정도에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네. 4월 4일 그 증언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군불 떼서 주장 나오고 하면서 지난주에 진짜 이 사건으로 엄청 진짜 들썩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이제 여론 시스템은 이렇게 들썩이게 되면 관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막 이미 이화영이 그렇죠. 뭔가 있으니까. 뭔가 있으니까 이런 그러잖아. 가짜 뉴스가 네. 확산할 시간을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줬다라는 줬죠. 느낌은 사실 들거든요. 그래도 저는 어저께라도 얘기를 한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이게 이화영의 4월 4일날 재판에서 지금 방금 이원석 총장도 얘기했듯이 1년 7개월 동안 저희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1년 7개월 동안 수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한마디도 안 했던 걸 마지막 그 재판이에요, 자기의. 네. 6월 7일 날 결심 이제 선고 공판이 1심 선고 공판이 있고 그 전에 마지막 재판인데 거기 나와 가지고 지금 사실은 내가 술 마셨어요.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일시 계속 틀리고 있다. 장소 계속 바뀌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안 마셨다고 했다가 계속 바뀐다. 그 얘기까지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굽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거짓말을 만들었는지. 예.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사람이 이화영이 자기가 법정에서 술 마셨다. 마셔봤더니 술이더라. 그래서 내가 얼굴이 빨개져서 좀 가라앉은 다음에 차 타고 갔다. 그 증거물도 검찰이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죠. 예. 그랬더니 어제는 뭐랬냐면은 재판에서 그런 말 안 했어요. 재판에서 그런 말 안 했는데 언론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잘못 썼어요. 네. 술 마신 건 김성태가 마셨고 우리 냄새가 맡았다고 했는데 라고 대놓고 제가 그 얘기를 그 김광민 변호사가 한 라디오 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맞장구 쳐준다고 그렇지 언론이 그래.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마치 검찰도 열이 받았나 봐요. 뭡니까? 재판에서 한 발언은 다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녹취록 깠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죠. 녹취록. 검찰에서 재판 기록입니다. 이것은. 네, 요겁니다. 자, 이게 문답이 있거든요. 위에 있어요. 문 보십니까? 술을 문 보세요. 마셨습니까? 마셨습니다. 자, 피고인이 직접 마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구 마셨습니까 그때? 그때 방땡땡 씨도 있었고 저기 방영철입니다. 네. 방영철 씨도 있었고 김성태 씨도 있었고
저게 저 박상 누군데 그 쌍방울 직원일 겁니다. 네. 또 어떤 누가 있었고 그리고 안 땡땡 씨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땡땡이 아마도 안부수 아태협회장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명히 술의 종류 어떤 종류의 술이었어요? 소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거 이 사람들 아니 디테일. 소주를 마셨다고요? 그럼 소주를 마셨으면 냄새가 났을 텐데 교도관들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한참 있다가 얼굴이 벌게져 갖고 한참 얼굴이 좀 진정되고 난 다음에 기소했습니다. 저렇게 얘기를 기록으로 했어요. 정확히 남아 있고 법정에서 얘기했었던 거를 지금 이화영의 변호인 김광민 씨잖아요. 네.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저런 말은 한 적이 없다. 거짓말이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저렇게 네. 증거를 딱 가져오면은 뒤집어질 거짓말을 계속 왜 하고 계속 있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쉽잖아요. 이화영 진술서 한번 보실까요? 자필로 쓴 거? 심지어 예, 네. 그거 있잖아요. 이화영이 자, 이화영이 요거 자필로 말고 쓴 게 있습니다. 이화영이 직접 4월 22일인가? 네, 네. 저렇게 손으로 쓴 게 있어요. 뭐 제목 한번 봅시다. 제목 보세요. 제목. 네. 이재명 대북 송금 조작 사건. 사건이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됐습니다. 이제 없애주셔도 네, 예.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말입니다. 썼어요. 저렇게 썼으면 예. 볼펜도 있고 종이도 있고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술을 주면서 회유를 했다 하는 그날 기록을 왜 안 남겼을까요? 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화영은 술 마신 날도 지금 기억을 못. 6월 29일이었다, 7월 3일이었다. 다 그게 기각이 되고 나니까 반박이 되고 나니까 그럼 7월 5일일지도 몰라. 네.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그 방송을 봤잖아요. 김강민 변호사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검찰이 말이에요. 수시로 그 수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피고인이 검찰 수사 받으러 나가고 나면은 감옥을 막 뒤진대. 그래서 기록을 해놨는데 기록을 해놨는데 없애버렸어? 내가 기록을 해놨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편지는 왜 그럼 수색해서 없애지 않았지? 저거는 이제 변호인 통해서 보면 날짜가 4월 22일 적혀 있잖아요. 심지어 약도도 그려가지고 약도까지 그린 것까지 다 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검찰이 되게 허술한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제로 검찰이 만약에 수감자 방을 뒤졌다, 소지품 네. 뒤졌다 그랬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소지품을 뒤져서 뭔가를 없앴다. 뒤질 네. 수는 있죠. 그러니까 방을 검색을 할 수는 있어요. 수색할 수는 있어요. 그건 의무예요. 왜냐하면 거기 흉기 같은 걸 감출 수 그렇죠. 있으니까. 수감자 방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누구에게나 여지없이 하는 건데 저기서 만약에 뭐를 저런 기록한 서류를 갖다가 은폐시키고 없애버렸다라고 하면 이건 뒤집어질 사건이잖아요. 그럼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디오 다 나와서 반박될 수 있는 예. 사건들인데 이거를 그러면은 왜 계속 국민들 머릿속 시끄럽게 이 사건을 계속 일으키고 있느냐?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저는 이게 거짓 술자리 공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장 공작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단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 네. 즉 여론을 악화시켜서 검찰 수사 못 믿겠네 하는 여론을 맞습니다. 막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판사가 엄청 압박감을 갖습니다. 엄청난 압박감 받죠. 자, 판사가 압박감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가장 핵심은 이화영 선고가 오는 6월 7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화영이 이재명의 목줄을 쥐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이화영 저 재판에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한 사실을 저 판결문에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모두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가 가리키고 있는 네. 한 방향은 저 6월 7일 판결문에서 이재명에게 보고되었다 하는 부분을 저는 삭제해내는 거다. 맞습니다. 예. 저게 들어가게 되면은요. 네. 저게 딱 들어가는 순간 이재명 대표는 뭐냐면 삼자뇌물 혐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이거를 처음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재판부가 그동안에 검찰에서 했던 수사의 내용을 이미 1차로 한번 봤습니다. 그게 유명한 작년에 10월이었나요? 그 서울지법의 유창훈 판사가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을 때 그 내용 중에 조 이화영의 발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판결문 있습니까? 한번 보실래요? 아니요, 잠깐. 그 다음에 네. 저렇게 삭제를 한 다음에 이게 저희가 지금 큰 전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안 하고 이제 끝까지 다 하시는군요. 네. 예. 네, 그 다음에 저기서 보고서에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 부분이 이제 삭제를 하게 목표로 되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삭제를 목표로 하게 네. 되면은 그러면은 이화영의 진술서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이화영이 뭐 네. 하고 뭐 이화영이 뭐 그 뭡니까 쌍방울로 카드 받아가지고 썼고 정치자금 받았고 뇌물하고 다 그건 이화영 죄예요. 이화영의 죄고 이재명의 죄는 그러니까 판결문에서 빠져버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됐으니까 이건 뭐냐면 검찰이 불법적으로 직권을 남용해서 피고인을 가지고서 왜곡했다. 네. 법률을 왜곡해가지고 적용시켰다로 여론을 만들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저런 논리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렇죠. 여러분들은 법 왜곡죄가 뭐지? 라고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지금 법 왜곡죄라는 게 야권에서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법입니다. 저거의 논리 네. 구성이 뭐냐면 지금 판사나 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면 직무유기나 이런 것들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 오랫동안 예. 진보당이랑 같이 했었나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기소를 하면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판결을 하면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법 이걸 만들겠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검사와 판사를 겁박하는 법이에요. 맞습니다. 이 지금, 법을 준비 중이에요. 예, 지금 사법방해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법방해죄 미국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데 사법방해죄를 만들게 되면은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이처럼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 안 해가지고 그 피고인이 사법적인 그 처벌을 받는 거를 방해하는 죄가 있고 그거는 이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던 건데 반대로 또 이쪽 사람들은 네. 검찰 개혁 주장하면서 네. 검찰이 예를 들어서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기 위해서 뭐 온갖 혐의를 다 적용해가지고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 예. 그걸 그렇게 하게 되면은 현재도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습니다. 네. 공무원이니까 네. 공무원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검사 너희들을 향해서 법을 별도로 만들어야 돼. 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 법률을 왜곡한 죄다. 법률을 왜곡시켜서 적용하겠다. 우리는 그걸 만들겠다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번에 수원 재판부가 지금 이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인 그 이재명 대표 도지사 시절의 그 혐의들을 빼고 만약에 이화영만 판결을 한다면 네. 바로 그 자체가 명백하게 검찰이 법률을 왜곡했다는 증거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살 것 같아요. 저는 예. 오늘 아침에 우리 박은재 에디터 얘기한 것 중에 제일 강한 게 법률 왜곡죄라는 거. 사실은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사법 붕괴, 네. 사법 붕괴를 시도하고 있다니까 이건 모호해요. 뭐가 사법 붕괴지? 이렇게 하는 게 사법 붕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법률을. 법 왜곡죄가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과거에 정현주 사장이 KBS 사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배임 조사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가 노무현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이명박 시절에 정부 초째. 그러니까 노무현 때 KBS 사장이 됐고 그렇죠. 이명박이 된 다음에 그렇죠. 배임죄로 사장을 해임을 했죠. 그러니까 저쪽 진영에서는 정현주 씨가 저쪽 물러나게 된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거는 보복이다라고 해갖고 정말 분노했었던 사건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뭐 이런 데 있어서 이런 데서 검찰 이제 문제를 야 이게 문제가 이렇게 처리될 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심상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민주당이랑 호흡을 맞췄었던 것이 그런 식으로 과거사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정리할 게 아니라 법을 만들어서 문제가 있는 검사, 문제가 있는 판사 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처벌을 해야 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절대로 검사나 판사가 쉽게 움직이지 못해.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검찰도 이번에는 막아내야 됩니다. 이거를.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민주당은 그 이재명 대표가 총선 끝나고 나가는 첫 재판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법정에서 진술은 내가 봤을 때 100%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맞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100% 사실로 보인다라고 그쵸.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저께 재판을 받으러 또 들어갈 때 네네.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이화영 부지사랑 그 변호인들이 계속 뭐 일시, 장소 계속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네. 이재명 대표 이랬어요. 검찰이 말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왜곡하고 있다. 그렇죠,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향이 진짜로 이런 거로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그럼 왜 이런 일을 예. 하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방탄조끼가 충분히 마련이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검찰 무력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방탄도 여러 번 입으면은 조끼를 바꿔야 됩니다. 네. 그런데 방탄조끼를 너무 자주 입게 되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걸린 게 지금 사건 하나가 아니잖아요. 돌아가는 재판이 너무나 복수로 많습니다. 예. 여러 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방탄조끼를 입느니 아예 총 쏘는 놈을 없애버리겠다. 그렇죠. 지금 네. 사실 이재명 대표 재판이요. 네. 그 선거법 위반, 그다음 위증교사, 네. 그리고 대장동, 대장동. 백현동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예. 대북 송금 남았어요. 맞습니다. 이 세 개는 이미 검찰 손을 떠났어요. 네. 검찰 수사 단계 떠나서 네. 구속영장도 피했고 떠나서 그 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서초동 을로 그냥 출퇴근하면서 재판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가 아직 불안한 거예요. 검찰이 아직 손에 들고 있는 게 이화영 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네. 이화영 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한번 지난번 작년에 그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이것까지 병합을 해가지고 네. 위증교사, 대장동, 그다음에 대북 송금 세 개에 대해서 네. 구속영장을 한꺼번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유창훈 판사가 위증교사는 뭐 소명된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구속 안 시킨다. 네. 그리고 대장동도 이제 재판하고 있고. 근데 대북 송금은 어떻게 됐느냐? 그때 만약 구속영장이 됐으면 서울지검으로 병합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검찰에서 대북 송금은 수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화영 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데 유창훈 판사가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세 개에 대해서 다 얘기했는데 혹시 그 짧은 문장이 돼 있습니까? 그때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본다. 대북 송금의 경우 여기 있어요. 보면 여기 봅니다.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한 다음에 자 뒤에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 이화영의 중간에서 뒷부분입니다.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그리고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자, 저렇게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이화영 기자원 수사기관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가? 임의성이 없는 진술은 네. 법원에서 증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식 그 진술하는 사람의 가짜란 얘기야? 임의성이 그러니까 그 진술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진술한 게 임의성이 있는 거고 임의성이 없는 건 뭐냐면은 회유, 협박, 향응 이런 회유를 해서 진술을 했잖아요. 그러면 임의성이 없다고 봅니다. 임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건 증거가 안 됩니다. 근데 자, 임의성이 그럼 없다고 화면을 보기 좀 어렵대요. 예. 지금 유창훈 판사의 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는 네. 유창훈 씨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화영이 진술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 진술에서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하고 있는데 네, 네. 거기에는 이화영의 본인 뜻이 아니라 다른 회유나 협박이나 다른 요소가 개입됐을 가능성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아니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화영 진술이 예. 참이라고 보여진다라는 태도이네요. 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저게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를 따져야 되잖아요. 네.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회유나 협박이나 이런 강요에 의한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는 진술이 회유나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저 말이 재판부가 처음으로 들여다본 이 사건이잖아요. 판단이 저랬다라면 검찰의 당시 수사한 게 상당히 재판부의 설득력을 가졌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마지막 6월 7일 선고 언어의 유희다. 언어의 유희.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랬겠습니까? 그 유창훈 판사가 증거인멸 및 도저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면서 그냥 기각한 게 아니라 내가 봤더니 검찰이 조사한 거 알겠어요. 아, 맞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하는 생각났어요. 거예요. 예, 네. 그 얘기네요. 양은경 씨가 전에 이제 네. 자기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저 부분에서 네. 딱 착안을 해서 이화영 진술이 오염됐어라는 전략을 급히 가지고 나온 거네요. 그렇죠. 반대로. 예.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 한 거는 어쨌든 판사가 판사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판사라면 거의 잣대가 비슷할 거 아닙니까? 네. 유창훈 판사가 봤을 때 이화영의 진술은 강요나 협박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이번 재판부도 그렇게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화영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은 네. 기각시킨 저 판사도 조차도 이화영의 진술에 있어 진술은 받아들일만 하다라고 네. 봤다. 네,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하면 네, 되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니야. 이거는 받아들일만 하지 않아라는 주장을 그렇죠. 하기 위해서 계속 이 술자리를, 얘기에 예. 숟가락을 얹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저희가 정리했던 그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예. 뭐라는 거야 엄청 지금 그러니까 헷갈리실 지금 수 있을 것 저 같은데 이재명의 보고 예. 저 부분을 판결문에 넣어야 되는 거죠. 검찰의 목표는 이재명이 보고하지 않았 검찰의 보고했다는 목표는 넣는 거고 그렇죠, 넣는 거죠. 이재명의 목표는 저거를 삭제해버리는 삭제해야 거고 되는 거죠. 하는 예. 거죠. 둘의 맞습니다. 이제 입장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그렇죠. 창과 방패로 갈리는데 자 저희는 지금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짓 술자리 공작 저게 왜 나오고 있느냐? 네, 일단 여론으로 판사를 엄청나게 압박을 합니다. 맞습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이화영의 진술이 혹시 오염된 거 아니야? 라는 일말의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저거를 넣었을 때 자기가 당할 엄청난 개인적인 테러 위협도 있을 수 있고 엄청난 지금 예. 여론의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걸 그래서 피해갈 수 있죠. 지금 예. 판사가 보신주의에 입각하면 저 부분을 뺄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6월 7일 판결문에 이재명에게 보고하였다. 저 부분을 빼도 이화영을 다른 이를테면은 횡령이나 이런 혐의들로 유죄화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 네. 입장에서는 그냥 이재명이 보고했다는 이 부분은 내가 정치적 부담되는데 빼버릴까라고 생각하면서 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걸 노리기 위해서 지금 저런 술자리 네. 공작 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화영과 관련한 혹은 네. 심지어 이화영과 관련하지 않고서도 다른 이재명 재판에서의 진술서 무력화 시도가 저는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그다음에는 예. 진술서가 무력화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심상정 의원이 발의를 하려고 했었던 법 왜곡죄라는 것들을 다시 들고 나와서 검사를 처벌한다, 판사를 처벌한다, 예. 처벌해야 한다, 검사, 판사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여론을 만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수원지방법원 형사 네. 11부 신진우 부장판사 네. 이분이 이제 지난번 법관 인사에서 조희대 대법관장이 이제 인사에서 바꿔야 되는데 네. 이분은 이 중요한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안 바꾸고 네. 계속 이제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이화영 씨가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했잖아요. 예, 바꿔달라고 예. 계속 늘리려고 네. 그렇게 해서 또 재판이 지연되고 했었는데
그것까지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다 검토했는데 재판부 안 바꾸는 거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신진우 부장판사께서는 이거를 쭉 계속 해왔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 왔기 때문에 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개딸들의 협박이나 뭐 이런 거에는 아랑곳하지 않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